토론자께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충분히 시간을 그렇게 구애받지 마시고 이 발제문에 대해서 이 의견을 개진해 주신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제가 미리 보니까 이기동 박사님의 발제문 내용과 발제문 내용은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토론자분들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위에서 먼저 토론을 진행해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플로어에 계신 분께서도 이 질문이나 의견을 발표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기동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이기동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세션을 보니까 오늘 세미나가 굉장히 잘 조직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주제도 상당히 시적절한 요즘 핫 이슈를 또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세미나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세미나 가면은 뭐 긴 논문을 한 15분 정도 시간을 주고 발표하라고 그러면은 하고 싶은 얘기도 다 못하고 도중에 뭐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좀 벌어지고 있고, 그것도 충분히 제 의견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하지 못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한 30분 정도 주어졌기 때문에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또 오늘 세미나가 상당히 잘 조직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화폐 개혁 이후에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전망인데요. 사실 지금 이게 북한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 생선에 비유하면은 죽은 생선을 회 뜨는 거하고 살아있는 화를 가지고 회를 뜨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살아있는 화를 가지고 회를 뜨는 게 훨씬 더 힘든 작업일 겁니다. 아마도 제가 오늘 이 이슈를,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제 어떤 입장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논문에 보면은 이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기 직전에 주민들한테 회자된 두 가지 조크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소련에서 있었던 일인데, 붉은 광장에서 어떤 사람이 찌라시라고 그러죠. 전단을 돌리고 있으니까 경찰이 와서 제지를 합니다. 근데 경찰이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쓰이지 않는 백지를 이렇게 돌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 왜 아무것도 쓰이지 않는 백지 전단을 돌리냐 그랬더니 이 경찰이 하는 전단을 돌리는 사람이 말하기를 뭐 남들이 다 아는데 뭘 굳이 글로 전단의 내용을 쓰느냐. 그 얘기는 이미 당시 소련인의 상황은 이미 국가 권력에 대한 인민들의 어떤 신뢰나 이런 정체성이, 이 체제에 대한 정체성이 상당히 약화됐던 그런 상황을 이렇게 반영하는 내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밑에 보면은 이제 이게 헝가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불법적인 상거래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체포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 앞에 만국의 노동자 단결하라는 매대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경찰은 그걸 제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구나. 이른바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어떤 도덕적인 어떤 충성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무슨 또 어떤 거를 우리가 시사를 받을 수 있냐면은, 우리 요즘 북한에서 고난행군 이후에 유행했던 얘기가, 정부가 정책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대책이 있다라는 얘기 있듯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인민들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는 상황에서 인민들은 국가의 단속과 통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겨나가 이익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한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 두 가지 조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화폐 개혁이 어떤 실패 또는 후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아마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그 인식이 그동안도 있어왔지만은 훨씬 더 증폭되고 증대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보통 이 북한만이 아니라 과거의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 이전의 상황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체제 위기의 시작이 국가 권력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와 체제에 대한 정체성이 어떤 상실, 약화 이런 것부터 이제 발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어떤 이 철학적 또는 이 사회적 인식이 담겨 있냐면요. 사회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식의 사회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국가는 인민들에게 경제사회적인 보장을, 혜택과 보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해서 인민들은 국가 권력에 순응하는 그런 계약이 있는데 국가가 그런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가 권력이 그런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인민들은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한 지지 신뢰 이런 걸 철회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화폐 개혁의 실패는 북한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것은 국가 권력이 사회 계획을 자신들과의 계약 관계를 파기한 거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이제 현실화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 발표는 어떤 경제 개혁이라는 것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개혁의 결과는 다시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하에서 북한의 화폐 개혁은 역시 정치적 고려의 결과이고 그리고 그 화폐 개혁의 실패는 다시 북한의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점에 저는 이제 착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가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이 고도로 이 경제가 정치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의존되어 있는, 종속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국가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어떤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인 조건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정치적 조건 중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많이 고려하냐면 정권이 교체된다든가 이런 시기에 있어서 상당히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고려는 특권 계급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이게 좌우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에서 우리가 쉽게 흔히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고려가 되고 그 다음에 특권 계급의 이익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개혁은 기본적으로 오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 붕괴 전에 경제개혁 실패 사례를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대개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개혁이 어떤 땜질식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인 경제의 문제점을 고치기보다는 대충 빵꾸난 부분을 이렇게 메꾸는 식의 어떤 땜질식 개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사회주의권의 경우에는 땜질해 나가는 그런 개혁이 계속된다든가,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실패로 기착되는 그런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제 개혁의 실패는 다시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정치적 영향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정치적인 결과는 뭐냐면 되게 권력 내부가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력 내부가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개혁의 실패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나 불만, 저항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나라마다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현상들이 일반적으로 등장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층의 분열이나 사회적인 반발이나 저항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체제 위기로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 보면은